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참 포근한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내일부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왜 그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코스피 흐름을 살펴보면 반등이 나왔던 한 주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월요일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양화 모습이 나왔고 그 때문에 코스피도 종가 기준으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비슷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죠. 개인들이 시장이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예전이라면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매수 패턴보다 오히려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가 아닌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나스닥을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번 한 주간은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를 살펴봐도 나스닥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필 반도체 지수. 일단 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하나의 지수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처럼 하나의 지수로 나타냈고 이 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반도체의 업황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 구간을 보이긴 했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IT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내 시장과 산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트의 흐름에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만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와 다르게 조금은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하루였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 한 주간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왜 그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주에 1월 1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수급인데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삼성 SDI, SK케미칼,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MSCI 코리아 ETF죠. 국내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인데 전반적으로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하고 상당히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네이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했고 그 때문에 본격적으로 웹소설 시장으로 뛰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 이 두 종목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이 두 기업은 인터넷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끊임없이 신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웹툰하고 웹소설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알짜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지난주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많은 컨텐츠 기업들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제가 이 종목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대표적인 게임 업종이죠. 일단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말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외교부에서 한중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전면 복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고 때문에 게임 업종, 화장품, 면세, 의류 다양하게 코로나로 피해를 받고 또 중국과의 교류 협력이 복원이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은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텐센트에서 중국 기업이죠. 한국 돈으로 지금 조 단위로 게임 업체를 인수를 고려 중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서 볼 부분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면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넥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넥슨이 될 수가 있냐면 던파라고 하죠. 이 게임의 로열티 비용으로만 텐센트에서 연간 1조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입장에서도 가장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게임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NC소프트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98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슷한 그림을 뽑아보자면 네이버도 지금 NC소프트하고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인데 조금은 흐름이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고점까지 왔다는 말은 그만큼 이 종목에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네이버하고 NC소프트 외에도 장기간 횡보했던 종목이 다시 고점 부분까지 왔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케미칼. 먼저 SK케미칼의 좋은 흐름에 대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비상장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약 98%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노바백스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기술을 도입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및 유통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그리고 SK케미칼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기간의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의 LG전자, 네이버, SK, 빅히트,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수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먼저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 한마디로 이번 주는 지수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사업부, MC 사업부 매각설이라는 호전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과 함께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K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SK케미칼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빅히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빅히트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11%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빅히트뿐만 아니라 DPC, 자회사를 통해서 빅히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빅히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금요일날도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전체로 봤을 때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빅히트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고 또 빅히트의 지분을 약 20%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 5%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초록뱀, 이 종목은 지금 약 17%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BTS 관련 드라마를 제작했기 때문에 BTS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 금요일날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빅히트와 관련해서 빅히트 외에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빅히트가 상승한 이유는 BTS의 노래인 다이너마이트가 지난 20일 기준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에 석권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빅히트를 포함해서 BTS 주변 관련주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본업이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게임 업종이라면 게임에, 반도체 업종이라면 반도체에, 이렇게 본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업 외적인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빅히트 외의 세 종목, 그리고 실제로 본업과 상관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꺼지게 된다면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그 기업의 본질, 하고 있는 사업, 본업을 충실히 보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딱히 성장 동력, 매력을 찾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된다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감을 제외하게 되면 딱히 성장 동력, 매력을 찾기 힘든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배터리 렌탈 사업, 그리고 수소 운반 사업 이런 신사업에도 진출을 했고 또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약 10%의 지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물류 기업으로서 조금 올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사업 진출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고 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외국인과 기관 한번 패턴을 이해해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참 포근하죠?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